이게 어찌 보면 그 구분구조법하고도 솔직히 조금 관련이 있는 애인데요. 이제 남은 게 2개가 남았는데요. 이게 부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길이 문제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역대 수능에서 보면 얘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거든요. 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여기는 개념이 간단해서 3점짜리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나 9월 달에 평가원에서는요, 요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대신에 그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요, 이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요. 아주 작은 조각의 넓이를 다시 더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넓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더하면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아주 작은 넓이로 구합니다. 이렇게 작은 넓이로 잘라요. 일단 아주 작게 자르는데, 그럼 요것의 넓이를 fx라고 하면 여기 세로가 되겠죠. 요건 길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dx를 곱해주면 얘가 넓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로고 dx가 x의 증가량 요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길이 곱하기 dx를 했으면 길이 곱하기 dx를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것도 구분구조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티그랄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작게 자른 넓이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는 것이 구분구조법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나가면 0부터 1까지 변해나갔다면 0부터 1까지를 변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인데, 이걸 그냥 보통 적고 나면 넓이야 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얘가 구분구조법하고 관련됐던 거예요.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이걸 이제 부피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아주 작은 조각의 부피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조각의 부피를 더해주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넓이 개념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부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얘는 넓이 개념이죠. 요것이 요렇게 들어가야 얘는 부피 개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시각인데, 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요렇게 하나를 거놓고요. 여기다가 원기둥을 하나 해놨어요. 자, 원기둥이 가운데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자, 이것의 부피가 얼마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4라고 주고 4라고 줍시다. 자, 여기를 5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지름이 1이 되는 애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찍던 거니까 그냥 얘까지 그냥 찍어야겠다. 저기 부피를 가고 있단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엉망으로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 원기둥의 부피를 빼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5를 한 거에서, 자,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니까 파이 곱하기 높이 5를 빼주면 얘는 이것의 부피다라고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뭐가 틀렸다고 내가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걸까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적분의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조기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얘를 어떻게 가르쳤어야 되냐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종이의 부피를 쌓으면 부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이를 쌓았느냐는 개념으로 보면 요런 종이를 쌓은 거예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요런 구멍에, 여기 구멍이 뻥 뚫린 이것의 부피를 쌓아주면 된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적분적인 구분구조법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피식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의 부피는, 이 종이 한 장의 넓이가 얼마냐로 봐야 되거든요. 뭘 쌓았느냐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4의 제곱 16에서 파이를 뺀 요게 종이 한 장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건 넓이 개념입니다. 종이 한 장의 넓이, 그럼 바닥에 종이 한 장의 넓이를, 요렇게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놈을 쌓아나가는, 근데 부피가 되려면 아주 작은 dx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dx는 0에 가까운 개념이니까 아주 작은 종이의 부피를 쌓았는데, 이 종이의 부피를, 높이를 다 더했더니 요것이 5가 되더라라고 개념을 잡아줘야 이게 구분구조법의 개념과 맞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쌓아나가서 부피가 된다라고 얘기해. 종이의 부피를 쌓아서 이 전체 부피가 된다는 개념으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건 초등학교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봅시다. 원기둥의 부피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반지름이 R이었고 높이가 H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고민됐던 공식이 뭐였냐면, 이게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럼 그것은 과연 왜 그러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갖다 어떻게 놓고 보시냐면, 이거 함수화 시켜 볼게요. 여기를 함수화 시켜버리면, 자, 여기를 X축이라고, 이거 이렇게 축으로 놓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해서 함수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지름은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높이는 Y가 R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것은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기울기가 H분의 R이 되는, Y는 H분의 R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종이를 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종이를 쌓아나가면 돼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아주 가느다란 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아주 가느다란 요 놈들이 dx들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느다란 요 높이들이 d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여기 종이 한 장의 넓이가 있을 거고, 여기 종이 한 장의 넓이가 있을 거고, 여기 종이 한 장도 다 원으로 갈라졌을 텐데,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X가 됐을 때 요렇게 들어가는 요 종이 한 장의 넓이가 되겠죠. 회전체가 되니까. 얘를 회전시키면 원뿔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 회전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이 한 장의 넓이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다르고, 여기서도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 여기가 X가 됐을 때 종이 한 장의 넓이를 구합니다. 종이 한 장의 넓이를 구해줘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의 넓이에다가 높이 dx를 곱해주면 부피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높이가 y니까요. y 제곱 파이가 종이 한 장의 넓이가 되는 거죠.
물론 y는 이거니까 나중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요거 y 제곱하니까 h 제곱분의 r 제곱에 파이 곱하기 x 제곱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이 한 장의 넓이입니다. 맞죠? 근데 이건 종이 한 장의 넓이에요. 근데 넓이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 거죠. 아주 얇은 종이의 부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부터 h까지를 더해주면 이것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숫자는 다 앞으로 기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h제곱분의 r제곱에 파이까지는 기어 나갔고요. 자, x제곱 정리해 주니까 3분의 1 x 세제곱이고요. 자, 0부터 h까지를 적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h가 들어가면 3분의 1 h의 세제곱 될 거고 0은 하나만 하니까 계산이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h제곱을 갖다 약분해 주니까 3분의 1 곱하기 r제곱 파이 곱하기 h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것에 우리 풀어낸다라고 하면 아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의 팁이 나오는데요.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우선 넓이를 구해줍니다. 근데 얘를 적분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디서의 넓이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가 x일 때의 넓이가 필요한 거예요. x일 때의 넓이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dx를 해주면 부피가 돼요. 자, 부피를 더해주면 전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496쪽입니다. 자, 어떤 그릇에 물을 부어서요, 깊이가 x가 되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릇이 있었는데요. 깊이가 x가 됐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요, 그러면 원형의 그릇인가 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ln의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물의 깊이가, 이 깊이가요, x가 2-1일 때, 이때의 물에 담긴 부피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깊이가 x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x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의 깊이가 x가 되면 반지름 이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깊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를 축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고개를 여러분들은 삐딱하게 돌리셔도 됩니다.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X축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Y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삐딱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가 X일 때 넓이가 우선 필요해요. 여기가 X일 때 넓이가 필요합니다.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일 테니까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ln의 x 플러스 1 파이가 넓이죠. 종이 한 장의 넓이. 맞죠? 근데 얘가 깊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피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부피가 돼야 되니까요. dx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넓이인 상태에서 dx가 곱해지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그놈이 그럼 당연히 밑바닥일 때는 x가 0이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x가 어딜 때까지? 2-1일 때까지를 잡아주시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1일 때까지의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파이는 기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x 플러스 1은 뭐 t로 치환을 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럼 ln t로 바꿔주고요. 0일 때 1이었을 거고요. 2-1일 때 2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을 갖다가 t에서 미분해 주니까 dx는 dt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자, ln t 적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t ln t 빼기 t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계산해서 파이를 곱해주시면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연습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978번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이것의 제곱 파이가 될 테니까 x 사인 x의 파이가 됐을 거예요. 이건 넓이에요. 종이 한 장의 넓이. 즉 어디일 때? x일 때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x일 때의 넓이. dx를 하게 되면 얘가 넓이인 상태의 dx면 얘는 부피가 돼요. 아주 작은 종이의 부피가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여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작은 종이들을 쭉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부피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는 앞으로 기어 나가고요. 자, 요 놈은 뭐 하시면 됩니다. 로다 삼지 해가지고 부분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497쪽서부터요. 499쪽 사이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일단, 이거는 3점짜리로 50% 확률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학생들이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리다 보니까요. 3차원을 그리니까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문제 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문제를. 여기가 sin x라고, 이 쉬운 문제로 이렇게 볼게요. sin x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는 2파일 거고 여기가 파이가 됐을 텐데, 여기가 x일 때요. x일 때 여기다 선을 뜩 긋게 되면 이것이 이제 y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x, y가 됐을 거고 y는 sin x가 됐을 건데요.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자, 여기 요 상강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또는 여기다가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정삼각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반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해요. 여긴 정사각형 만들었다, 정삼각형 만들었다, 반원 만들었다, 직각 이등변 만들었다, 아니면 심하게는 여기서 60도가 되게 선을 그어가지고 수직으로 내렸다 등등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림을 이렇게, 우리는 입장에서 여기를 평면으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애들이 이렇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그림을 3D처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키는 뭐냐? 어디가 평면이고 어디가 입체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림 볼게요. y는 루트 코사인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y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요. 요 그림을 입체화처럼 그리려고요. x축이라고 놓고 y축을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 놓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요. 여기가 2분의 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루트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나 봐요.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보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겠죠. 자, 우리는 여기다 올릴 거고요. 얘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느라고, 삐딱하게 그려주느라고 얘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각형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요거 하나가 키포인트예요. 이 그림 자체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느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그랬어요. 여기 어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짧은 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큰 이런 사각형이 나올 건데, 이런 애들을 쭉 연결하면 이런 식의 어떤 입체 도형 같은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잘랐을 때 정사각형, 여기서 잘랐을 때 정사각형, 여기서 잘랐을 때 정사각형들이 쫙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사각형이 되는데 여기가 x일 때,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y는 코사인 x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돼 있을 때 여기를 자르면 요 길이는 y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면 정사각형은 여기가 y고 여기가 y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y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y제곱이 됐을 거예요. 제가 구한 거는 넓이죠. 곱하기 dx를 해줘야 이제 부피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그러면 얘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합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해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x로 되어 있고요. y는 코사인 x니까요. 요 놈이 y제곱 대신에 들어가면 여기는 코사인 x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접근할 때 이건 되게 쉽네요. 코사인 x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여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그냥 여기 넓이 2다. 우린 기억해 놨으니까 답이 2다로 떨어져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바꿀게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여기를 정삼각형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삼각형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생각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말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y가 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요식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4분의 루트 3 y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이것의 넓이에다가 dx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주면 아까 구한 것보다 4분의 루트 3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원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반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y를 이렇게. 맞죠? 그럼 반지름은 2분의 y가 될 테니까 반지름 제곱 y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8분의 y제곱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아요. 요식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습 좀 해보고 갈게요. 자, 밑에 있는 980번 문제 중에서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X로 놓지 말고 이거를 Y로 놓으시는 게 편해요. 꼭 Y로 놓고 식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X로 식을 하시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다가 dx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 그랬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제 헷갈리는 거는요. 여기 분명히 요점을 x, y라고 잡으셔야 돼요. y로 잡으셔야 돼요. y로 식을 세우시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반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8분의 파이는 어쨌든 바깥으로 빼내버릴 테니까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애고요. 그럼 y제곱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미분해서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사인 x가 될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죽어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죽어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함수식을 지랄맞게 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분해서 조금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요건 뒤에 살짝 노가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랄맞게는 마플 개념이 982번 문제 갑시다. 982번에 1번 문제 먼저 할게요. 밑에 건 빼기를 하나 넣었네. 식까지는 해결이 되셨어요? 식까지는 해결됐어요? 이 문제의 키는요, 이걸 그냥 y라고 놓고 풀어야 식이 간결하다는 거예요. y라고 놓고 푸시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라서 하시면 되잖아요. 1부터 4까지 x의 dx는 잘라서 계산하시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아마 치환적분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2분의 파이 x를 t라고 치환하면 사인 t가 됐겠죠.
자, x가 1일 때는 2분의 파이네요.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2파이까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 주니까 dt는 2분의 파이 dx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은 바깥으로 켜 나오고요. 2분의 파이 dx는 d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빼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세요. y가 두 개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길이는 y가 아니라 y에서 y를 뺀 값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y에서 아래에 있는 y를 뺀 값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놈에 뭘 하시면 됩니다.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2x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2x다 해놓고 요 놈을 1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요거 하나. 그나마 이게 재미난 건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회전시켜 버리면 겁나게 재밌는데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버린 넓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파이에서 이거 제곱 파이를 빼낸 게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거 쌓아나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안 내니까요. 요즘 회전체의 부피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옛날엔 그냥 회전체를 내면 됐어요. 그냥 휙 돌려도 사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희한하게 회전체가 빠졌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사각형, 정삼각형 이거밖에는 낼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건 여기까지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어려운 게 500쪽에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가 보면 여기서 함수를 줬어요. 함수를 줬고 여기서 뭔가를 쌓아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지금 이 문제는요. 함수를 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500쪽에 있는 문제는. 자,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반지름이 A였대요. 뭐 좌우단간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 중심이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돼서 반지름이 A가 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는 2A랍니다. 근데 여기서 60도가 되는 평면으로 얘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요 평면과 요 평면의 각이 60도가 되게 잘라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잘라진 요 부분의 부피가 얼마냐? 밑에 거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딱 하나예요. 그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함수를 줬는데 네가 함수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럼 얘 입체잖아요. 그죠? 부피잖아요. 그럼 바닥을 저기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닥면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지금까지는 이 식을 줬는데요. 이 식을 줬는데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반원의 방정식이었겠죠. 물론 반원의 방정식으로 만들면 y제곱은 a제곱 빼기 x제곱이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위는 플러스니까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함수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반원의 방식인데 뭐 굳이 얘를 안 쓰더라도 이제 뭐 여기까지 써 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뭘 쌓으라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60도가 되게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어떤 벽들 다 여기가 60도가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를 자르더라도. 그럼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는 수직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원기둥이니까 이건 다 원기둥으로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다 60도니까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 60도가 되는 이러한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얘기랑 똑같은데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 문제를 아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설명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y는 하고 루트 x, 코사인 x 어쩌고 저쩌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다 문제를 뭐라고 주냐면,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60도가 되는, 여기가 60도가 되는 이 넓이, 이 부피들을 다 더해라.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여기가 x가 됐을 때, 요건 당연히 y겠죠. 그쵸? 자, 요때 요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x가 아니라 y의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y잖아요. 얘가 y잖아요. 여긴 60도잖아요. 그럼 여긴 당연히 2y였을 거고 여기는 루트 3y가 됐겠죠? 자, 이것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y 제곱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거 풀 때 여기를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게 간결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는 게 빤하다니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정삼각형 구하라, 사각형 구하라, 반원 구하라. 얘는 온갖 짓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 y 갖고 식 세우는 건 되게 간단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적분할 때도요. 이상한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얘의 넓이 하나가 나온 거죠. 이 넓이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맞지? 곱하기 dx를 해주면 얘는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식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요. 바닥에다 식 하나만 만들어주고, y로 놓고 문제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하게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요. 2분의 루트 3 바깥으로 기어 나가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요. 자, 2분의 루트 3, y제곱은 a제곱 빼기 x제곱일 거 아니에요. a제곱 빼기 x제곱에 dx를 잡아주면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우함수니까 0부터 잡고 2배 때려주면 되겠죠. 이거 적분하시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그죠?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98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부피는 넓이들을 잘라놓고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함수식부터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원해방 정식을 때리겠어요. 반지름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를 3이라고 놓을 거예요. 근데 얘가 기울였다. 뭐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기울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9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지금 여기에 높이가 9가 되는 놈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여기가 9겠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0일 때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컵이 이게 물이 있었는데 기울여져가지고 이 컵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딱 맞고 여기가 지름이 딱 되게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직각이었을 거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9가 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9였어요. 그럼 여기가 x일 때는요? 작아지지 않겠어요? 같은 비율로 잘라지겠죠? 자, 요 식이 뭐가 될 거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라고 하는 식이 됐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올라간 직가로 올라간 애가 9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어려울 것 같지만 은근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헷갈리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를 x라고 놓고 이걸 y라고 놓으시면 되게 간단했던 건데 y라고 놓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은 닮은 비일 거니까 여기는 3y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닮은 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 넓이는 되게 쉬워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분의 3y 제곱이겠네요. 넓이고요. dx를 해주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게 되면 부피가 되겠죠. 자, y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9-x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0부터로 바꾸고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놈은 9x가 됐을 거고요. 3분의 1 x의 세제곱. 자, 0부터 3까지요. 3 들어가니까 27이었습니다. 0은 빼나 마나고요.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9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직 몸에 뵐 때까지 뭐가 잘 안 되냐면 얘를 y라고 놓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y로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당연히 요거랑 당연히 닮은 비로 떨어져 나올 테니까 y하고의 관계식만 잡아줬으면 됩니다. 첫 번째요. 요 식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놓고 시키는 대로 한다 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987번)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식이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차 있는 것에 부피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답인 거죠? 남아있는 거. 그쵸? 자, 중요한 거는요, 요 식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요 식은 요렇게 되겠죠. 6의 제곱 36이 됐겠죠? 이 식은 이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요. 이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종이 한 장의 넓이는 얘니까 이것에 부피를 쌓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었을 겁니다. 그쵸? 자, 제가 근데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있는 그림과 맞춰주려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쪽이 없었어요. 그쵸? 이렇게 없었는데 제가 다 그려놓은 거예요. 원을 다 그려놓고, 그래서 이 전체식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x로 놓고 이쪽을 y로 놨다라고 하면 이 점은 이제 x가 아니라 y라고 놓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죠. 내가 얘를 xy로 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xy를 뒤집어 놨으면, xy 축을 바꿔 놨으면 여러분이 보던 식대로 할게요. 이것의 부피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이 보던 식대로 하면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얘는 y가 되죠. 저기는 xy가 뒤집어진 것 뿐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세워놓고 본다라고. 사실 저는 이렇게 풀어요. 왜냐면 중력을 거스르면 되니까 우주 공간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부피는 어쨌든. 물은 여기서 안 흘러버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의 넓이는 뭐냐면 y제곱 파이예요, 그냥.
여기를 y라고 넣으면 이 종이는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의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제곱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금 여기서 어떤 함수식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의 길이를 y라고 놨을 때, 자, 여기다가 사각형 만들었어요. 삼각형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용한 원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종이 한 장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식기는 대로 해서 y제곱 파입니다, 이게.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해요? 3부터 6까지. dx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은, 식은 이겁니다. 물론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니까 파이 기어 나가고요. x제곱은 뭐로 바뀌어요? 36 빼기 x제곱으로 바꿔서 적분해 주시면 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능에서는요 499쪽까지만 내요. 앞에 거에서 냅니다. 근데 지금 500번 문제는 혹시나 또 감동받은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으라고 낼까봐 그러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요 근래에 계속 499쪽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출제 확률은 50%입니다. 둘 중에 한 번은 꼭 나왔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하나, 요거까지 합치면 100%가 되는데 요것이 속도의 문제예요. 자, 근데 속도와 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곡선의 길이입니다. 움직인 거리요. 그래서 506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갈지.